그 위대한 영을 찾아서 요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출력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메모를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거리를 확인을 하고 하나씩 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영을 찾아서 요거랑 그저 가장 큰 게 연하 선생님 보신 게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동등하면서 위계가 있다는 것. 연하 선생님 요 테마 있잖아요. 그, 요 테마는 인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문자 사회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턱이니까, 이거를 동화로, 예를 들면 뭐, 백설공주에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미야자와 겐지의 뭐, 은하철도의 밤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구문이 동등하면서도 위계가 있다. 요걸 자체를, 이제 요런 아이디어를 딱 가지게 되면은, 그 동화 인류학이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이거를 분석을 우리가 그 해내야 되죠. 연하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한 뭐 동화 중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에서 이제 읽도록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큰 키워드로 두시면서 그 이제 채워 넣는 거죠. 누구의 이 작품, 누구의 이 작품, 누구의 이 작품. 그러면 연하쌤이 이제 카테고리를 갖게 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연하쌤 방식으로 이제 진짜로 동아인력적으로 읽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위대한 영을 찾아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자체도 되게 그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반지의 장, 이게 위대한 반지를 찾아서인데 이 선악의 근원에서 벌어지는 근원자를 추적하는 거는 아주 많이 있는 그 지금 금방 떠오르시죠? 보물을 찾아간다든지 성배를 찾아간다든지 이 모두가 위대한 영을 찾는 사고관습에서 나온 동화 이야기의 패턴이 있으니까요. 요것도 되게 어, 동화 분석할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원래 기원으로 그 애니미즘적으로 보면은 신격과 영과의 관계를 찾으려는 사고의 한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 두 번째 문단에 이제 17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신 개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한데, 그 타일러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인류 무의식에 공통된 거다. 만물 동등성이고, 동등하면서 이게 요 구문 하나 풀면 되는데,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데, 그러니까 론적으로는 동등한, 이론적으로. 그런데 수행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무게중심이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해나 선생님과 오선미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냥 물체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실제로 장면에 들어가면, 조건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하쌤 요런 말을 풀 때, 공부를 할 때, 우리 똑같은데요. 이 말이 이렇게 그 책 읽다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 꾸미는 말, 조건절을 뭐를 넣으면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그 해야 이렇게 뚫리는 거죠. 동화를 계속 읽게 되면은 아마 그 철학적 사고 훈련도 많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글이 그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글입니다.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공동의 인격 속에 녹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니미즘적 사고는 지난주에 이렇게 정신도 분열하고 육체도 분열한다. 누구도 자기 고유성 같은 거를 주장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다 이렇게 정신의 차원에서 신체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개체성을 가져갈 수 있고 한 개인에게 몇 개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신체가 몇 개의 주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팔, 머리 다 따로 주술에 걸린 패티시즘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의 분열, 그다음에 신체의 분열,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를, 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고하기를 촉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열한다는 것이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여기 공동적인 거죠. 공동적인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는 거기까지 온 것 같고, 지금 주신 과제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딱 영감을 받은 거는
그렇게 주체나 신체가 분열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정신도 나의 신체도 모두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그 다음에 밑에서 두째 줄, 공동의 책임. 그러니까 연하쌤의 글 안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그 내가 그냥 요약을 대충 하건 뭐 정성스레 하건 뭐 집중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뭐가 잘 왁구가 안 맞아지더라 그래도 내가 한 작업을 딱 보면은 요런 키워드가 지금 연하쌤 느낌이 오시죠? 요런 키워드 같은 거를 더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메모를 잠깐 그럼 지금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왜 이리 잘했을까? 아. 아니 그 지고신 사실 이거는 되게 집중이 안 돼 가지고 막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막 이게 되게 영이 되게 혼 '제 영이 뭐가 지금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 맞아. 하다가 네네네. 그 지고신의 파트를 읽는데 진짜 이게 저는 작년에 후계시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야훼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이름이 있는 그 신들의 이름? 그런 거를 이제 적어 보면서 신들의 이름을 그냥 정리를 해 보려고 하다가 쪼금 더 '아 그럼 진짜 여기는 정말 신들의 신인데 그 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나도 그 신들의 신의 이름을 읊으면서 쪼금 더 이제 '영의 진동수를 울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네. 여기서 요까지도 얘기를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 중에 더 근원자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해의 욕망이 있다죠. 이해의 욕망이. 그런데 그게 유일신으로 안 간다죠. 안 간다. 유일신은 선악의 심판자고 요 부분이 그 과제를 조금 정리를 자세히 선생님들 보시면은 타일러의 입장은 이 지고심 찾는 요 사고법이 기독교에서 영향받은 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발달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영성의 차원에서 유일신이 가장 문제가 되죠. 유일신이 그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는 기독교 신학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단 삶의 최종적인 심판자를 두는 태도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뭐 하느님이나 누구 안 믿어도 예를 들면은 나는 유리쌤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목적을 한 자리, 한 대상, 하나의 의미로 확 기속을 시켜버리면 이런 방식의 목적론적 사고가 유일신학적이죠. 근데 이거랑 그러니까 연하쌤, 지고신을 찾는 방식이 다르고 지고신에 대한 관심은 원인에 대한 인식인 거지 목적을 세우려는 게 아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이제 재미가 있고 두 번째 오늘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거는 이 부분입니다. 유일신학하고 지고신 신학이 굳이 있는데 지고신 신학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악을 숭배해요. 그런데 유일신 신학은 선을 숭배하는 거죠. 악을 숭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 되냐면 타일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선한 신, 나쁜 신 정도 대충 나눈다.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고 살다 보면 자연을 불편하게 한 게 이제 나쁜 일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좀 달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빌고. 근데 선한 신은 원래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근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원래 호의적인데 별로 걔들하고 할 게 없고 그냥 다 나를 응원할 건데 문제는 이 악이죠.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예를 달래는 게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고신을 찾는데, 지고신을 찾는다고 하는 거랑 약간 좀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지고신 찾는 메커니즘이 선악 가다가, 아, 최종 원인은 이거였나 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유일신학은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악인 거죠. 이렇게 이제 사고 도출되는 순서도 좀 다른데, 실제로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구신은 그렇게 훌륭한 최종 원인에게 기도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에게,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걸 달래는데 힘을 다 쏟기 때문에, 여기가 애니미즘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주로 악을 달래는 거. 그 다음에 타일러가 그래서 악을 숭배하는 형태가 띈다 이렇게 되거든요. 달래는 게 공물을 바치는 건데 형태만 보면은 걔가 중요하니까 공물을 바치는 게 이제 숭배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가장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지구신을 찾는 그 구체적인 현상이 지구신론에는 악마 숭배고 그리고 이제 유일신은 그냥 선한 왕을 모신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열심히 쓰게 될 거니까요. 오타 비문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생명의 리듬이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이게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이가는 한 문장에 한 번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틀렸다기보다 리듬에 엇박자가 나는. 그러니까 리듬이 엇박자가 나고 이게 약간 어색하다. 주격 조사가 연달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잠깐 드리면서 토론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지고의 신의 수정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다 잘 가져갈까요?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초도덕적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의 저편 이것도 아까 강조되는 단어로 있었는데요. 초도덕적인 게 도덕이 없는 게 아니고 요거 요 숙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야 그 네, 생각의 진도가 나갑니다. 생각의 진도가 나가는데, 초도덕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소해도 되고, 예를 들어도 되는데, 이 말이야 하는 식으로, 그 인류학이 철학적으로 뭐, 쌓아가는 건 아니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쓰면 쓸수록 할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요거 한번, 그 각자 방식으로 말해볼까요? 유리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초도덕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어, 정의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근데 이제 타일러의 설명에 의하면, 이 원시 부족들의 이 애니미즘 교리가 도덕이 없다고 해서, 일상 속에서 도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상의 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 규범은 필수고 매우 철저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아, 설명을 했는데 그 그래서 자, 그거 하나 두고, 예. 그, 그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아주 잘 보신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애니미즘 자체가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유쌤 잘 보신 것처럼, 일상의 도덕이랑 얘는 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서 걔가 가진 초도덕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일상하고 영들의 규칙은 좀 다르다. 다른데, 사실은 앞에 읽었던 책 전부를 이렇게 복기해 보면은 영들의 도덕이 일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죠.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일상보다도 훨씬 더, 어, 이렇게 이제, 어,
그거를 초도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일상 도덕보다도 상위 도덕이다. 한데 그 도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연하쌤, 근데 영들이 규칙이 있어. 근데 그거 자체가 도덕이랑 무관한 게 아니라 그 영들의 규칙을 오선민이 바로 알 수가 이제 없겠죠. 거기가 이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근원적이니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제 들이댈 수는 없고. 근데 거기가 약간 뭔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어, 그 해숙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애니미즘이 초도덕적이다. 방금 선생님께서 애니미즘 자체가 도덕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덕이 네, 그 도덕을 벗어나는 뭔가 그 상위에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 부분을 줄쳐놓기는 했는데 그 초도덕적이라는 게 저는 규칙이 없음을 상위 계열에서는 규칙이 없음을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계속 이게 이원적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알고 있는 규칙과 서열과 뭔가 그런 것에 항상 지금 계속 얘기가 묶이다 보니까 초도덕적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약간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를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제가 그 생각이 잘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어, 제 경험인데,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런 순서를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내가 그렇게 느낌이 들어도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잘 공부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그 헬스인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간인 우리한테는 요게 도덕이잖아요. 요게 좋은 거지. 그런데 아니 거미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나쁜 거야.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은 각자 좋은 것들과 덕분에 나쁜 것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하게 되는데 지고신이죠, 지고신. 그러니까 애니미즘의 최종 윤리는 지고신 레벨에서 찾는다죠. 27장을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모든 선악의 최종 위의 단계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도덕을 초월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은 많은 선악이 이렇게 이제 생성 중인 상태인데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가을에 선한 것과 봄에 선한 것이 요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약간 상위로 올리면은 계절이랄까 이 어떤 기후랄까 요 정도에서 아니면 뭐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하루 단위에서는 오전의 선악이 있고 정오의 선악이 있고 해질녘의 선악이 있고 내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종 전체로 들어가면 여름의 선악이 있고 가을의 선악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니까 도덕이 그때 조건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조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부분적 인식, 부분적 관점에 갇혀 있으니까 애니미즘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 내 부분적 인식을 내려놓고 자연 전체가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렇게 되는데요. 개념적으로 선악의 저편 있지 않습니까? 저편. 이게 니체의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20세기의 그 서양 책에서 저편 이런 단어 나오면 그게 그냥 쓰여졌다기보다 어떤 이제 함의가 있는데 저편이 선악이 없는 것이라기보다 선악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장이죠, 장. 연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렸을까요? 선악이라는 게 여기가 저희 사고 실험으로 엄청나게 깨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틀 전에 반구대에 갔습니다. 그게 7천 년 전 인간이 바위에 고래를 새긴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적용하면 애니미즘적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17장에서 전체가 강조되는 건 뭐냐면 지구신이 이 유리쌤의 3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 나오지만 타일러도 애니미즘을 지적인 노력이라고 난 접근한다고 이게 이제 이게 근본인 거죠. 애니미즘은 뭐가 있어 이런 나 여기 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원인을 이해하려는 엄청난 지적 노력을 애니미즘이라고 한다죠. 한다. 나는 뭐 있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원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를 테일러가 아주 강조한 점이 중요하죠. 애니미즘은 그냥 무슨 생각, 뭐 느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다음에 뭐 대충 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런 게 아니고 원인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격 포인트, 이 책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요런 조건, 부분적 인식을 넘어가려는 여러 시도도 그 지적 노력인 거죠. 지적 노력.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왜 제가 이게 내가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왜 받았냐면은 공부한다는 거를 책을 읽고 하는 훈련을 이제 우리가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하게 사고로 깨야 되는 거는 지성이 뭐지? 지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 17장의 어마무시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없냐면은 여기서는 이해한다는 게 뭐야? 이 이해한다는 게 뭐야가 이제 18장이죠. 이해한다는 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이해는 앉아가지고 글을 써서 이게 아니고 네가 이해한다면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으면 이해하게 돼. 그게 18장 첫 번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선생님이 풀어주신 부분이, 네, 18장 첫 번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요 상태 자체가 현대인 교과서 보고 공부한 우리가 다가가게 되게 어려운 점이 있다. 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신성한 돌에 손을 갖다 대잖아요. 손을 갖다 댔는데 요 17장을 적용하자면 그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들으면 약간의 시간 지체를 두고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8장 처음 들어오면 손을 대면 그러니까 손을 대는데 듣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문자로 풀기는 더 어렵고 직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고로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게 이제 진짜 느낀다기보다 이 비판하신 느낀 거 말고 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내가 바느질을 좀 했는데 나는 손을 쓴 거잖아요. 근데 애니미즘에 따르면 그건 듣는 행위예요. 그럼 귀가 어디 있냐면 귀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귀가 여기 듣는 거는 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옥현 쌤이 정리를 뒤에 잘해주신 18장에는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타일러가 뭘 보냐면은 무릎을 꿇었나, 제사상에 뭘 얹었나, 굶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굶으면 내가 입에 뭘 안 넣었는데 입에 뭘 안 넣으면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입에 뭐를 안 넣는 행위가 듣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감각적이고 완전히 전일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이게 월토공 선생님하고 이반일치 선생님이 말씀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앞부분 진짜로 계속 복귀가 될 정도로 중요한데요. 문자 없는 세계에서 듣는다는 건 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신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손에 갖다 대면은 듣는 거고 바로 대답하는 게 돼요. 이게 요 정도를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래서 방구대를 가서는 이해가 정말로 왜 안 되냐면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혀 이 신체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북미 인디언의 그 전시에 가면은 이 전시에 제가 2시간으로 잡았는데 거기 쓰여 있 그러니까
저는 감상을 할 때 듣고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듣느라고 이 정보를 넣기 바빠가지고 실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그 도록을 그 가는 사람이 유리쌤 도록을 하나 사올까요? 그 도록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도 도록이 더 제가 듣진 않았는데 근데 거기 어 인디언들이 말하는 영상 스크립이 있어요. 그걸 좀 앉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인디언 후손들이 하는 말을 좀 듣고 오면 좋겠다 싶고 그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전체 그 물건들보다 좀 앉아서 듣고 있는 시간 더 필요해서 제가 2시간을 잡았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실 잡는 언니들이 있어요.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배틀 앞에 갈 때는 배틀 앞에 가는 게 듣는 행위라 그래요. 그 언니가. 이게 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틀 앞에 갈 때는, 요 이제 18장인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도대체 나쁜 생각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배틀 앞에 가는 건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 갈 때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제 이원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원론.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배틀 앞에서 가는 그 배틀이 신과 대하면은 그게 좋은 거고 그럼 반대는 뭡니까 기현쌤? 나쁜 생각은 뭐예요? 신과 대화를 나누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나쁜 마음은 반대말입니다. 뭡니까? 요게 중요한데 없는 게 뭘까? 어떤 게 신의 마음을 못 들게 하는 걸까? 신은 공공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공동의 인격이라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반대.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배틀 앞에서 해야 되는 나쁜 생각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재밌죠. 저는 이게 되게 그 전시를 보고 제가 생각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게 너무 재밌었는데 나쁜 생각이 기현쌤 가다 넘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고 뭐 비가 오늘 많이 때려와라 뭐 어디 가서 뭐 불이 타라 이런 게 아니고 내 생각 조금 하는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18장에 이게 다 케노시스거든요. 케노시스. 카렌 암스트롱의 추구 시대를 딱 시작을 하면은 모든 세계 5대 종교가 다 케노시스, 자기 부정을 이렇게 깊이 사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성이 있다는 거는 나쁜 생각 안 하기, 자기를 내려놓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게 그럼 뭐야? 이것도 재밌죠. 몸을 쓰는 것만으로 가져간 거예요. 네 생각을 뭐 바꾸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초도덕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도덕적이라는 거. 그러면 요까지 이제 빼면은 일신의 좋고 나쁨, 아니면 우리 부족의 좋고 나쁨을 이렇게 넘어서서 정말로 이렇게, 그거보다 상위에서 다른 것들의 좋고 나쁨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요런 데가 유일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3페이지에 유리쌤의 둘의 여섯 애니미즘과 윤리 예전 17장이 타일러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애니미즘은 지적인 노력이다. 내가 교리라고 한다. 이런 거 다 이론적이다. 이런 거고, 교리다. 그렇게 돼서 애니미즘과 윤리의 어, 초도덕적인데, 윤리적이라는 요소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게 뭐야 한데, 윤리가 없지 않다. 많은 것들의 윤리가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선생님들 노트로 메모로
관점주의, 이 퍼스펙티비즘이라는 단어를 써두시면 좋습니다. 이 관점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존재하는 동물종들이 자기 신체에 따라서 선악의 어떤 영역이 결정된다라는 거고, 요 관점주의를 이게 식인의 형이상학이라는 그 문제적 책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일단 관점주의, 그래서 초도덕적, 그 다음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이 페이지에 요 유리쌤이 정리해 주신, 아,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원인을 찾아가려고 제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부분인식에 갇히면은 코너 들면 한 방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되게 넓혀가는 것이 개구리에게나 인간에게나 똑같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개구리의 관점만 보면은 그 코너 돌면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지금 제가 개구리 얻어 걸리고 한 건데, 신하가 개구리를 좋아하는 게 개구리가 변신을 하잖아요. 올챙이의 관점, 개구리의 관점, 이게 완전히 차이 나는 두 가지의 관점을 요 이 한 동물 종이 주파를 하니까 인간은 바다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린 날지도 못하고. 이것보다 예를 들면 나비 있지 않습니까? 나비. 나비는 그 애벌레로 살아, 엄대기로 살아, 나비로 살아. 이게 너무 그 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애벌레나 번데기일 때는 꼼짝 않고 번데기는 붙어 있는데 나비가 되면 붙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종은 자기 일생 속에 완전히 상이한 관점들을 주파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처럼 팔다리 겨우 쓰고 이런 것보다 관점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초관점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성한 존재라고 인간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인간은 그런 초관점성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관점을 주파하면서 통과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걔가 어디 있을까를 찾는데, 자연의 개체 하나로만 보면 그런 애는 없는데, 이거 완전 통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하쌤? 이걸, 왜냐면 모든 건 일시적이잖아요. 나비도 가다 죽으니까. 이 전체를 통찰하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그런 게 근데 없지 않지. 왜냐면 자연은 되게 항상적이고 일관된 점이 있잖아요. 내년 여름에도 대충 요런 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모든 관점을 거머쥐는 것에 대해서 윤리성을 따지고 요런 걸 애초에 했다라고 해서 유리심 정리의 유일신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에 박스를 쳐가지고 유일신론 옆에 지고신 이렇게 써둘까요? 그래서 최종 원인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그걸 신이라고 한다. 신은 우리나라 단어의 신이고 전체적으로 신 개념이 이제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최종 원인을 뭐라고 부르자 이런 거죠. 최종 원인을 뭐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신격 개념은 모든 인류의 공동체가 다 씁니다. 신격, 최종 원인으로. 그리고 신격에 반대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이거 제가 그 책을 읽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 책도 인격 개념 따라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있으면 지금 이제 현대 사회의 인격은 뭐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문자 사회 애니미즘적 인격은 초도덕적인 신격의 기현쌤 반대 그리고 되게 수행적 이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공중도덕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신격과 인격을 대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격을 가진 것 중에서 크게 두 덩어리의 신격 개념을 쓴다고 할 수 있다. 하나가 그 신격을 지고신으로 보는 거고 다른 하나가 유일신으로 보는 거다. 느낌이 오시죠?
최종 원인에 대한 인식은 인간은 누구나 한다. 그런데 그 최종 원인을 지고신의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유일신의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타일 선생님이 정리를 하신다. 17장에서. 그럴 경우에 유리쌤이 정리하시고 우리 아까 읽어온 것 중에서 특히 유리쌤 정리해 주신 1번. 지고의 존재 속에 다신론적 힘의 속성들을 융합하거나 이 1번이 지고신의 방식이고 신비한 무정형 형태로 이동 여기가 유일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고신, 최종 원인을 찾아가는 잃어버린 신을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기보다 이 원형적 그 근원자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신학이고 종교인데 그게 지고신의 방식으로 유일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타일러의 주장을 더 들어가면 지고신의 방식이 더 근원적인 거고 유일신의 방식이 나중에 온다? 이렇게 강조를 두면은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만 뭐 즉각적으로 떠오르시는 여러 생각을 나눠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정리는 안 되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뭐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욕심에 gat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경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갇혀 있으면 진짜 바느질이 안 되고 배틀에 앉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그때 유라 쌤이 얘기하신 건데 그 그러니까 애니미즘에는 그 일상에서 뭐 네가 선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런 게 없잖아요. 없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어떤 나쁜 영이 들어온 거다. 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런 게 이제 어떤 도덕적인 차원하고 영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다르고 영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고 그게 더 근원적이다. 이런 사고가 있는 게 초도덕적인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수행성이 있고 그런데 윤리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모든 좋음을 생각한다는 게 엄청난 과제로 부여되는 초도덕 이렇게 간다는 것의 어려움. 또 여러분 모두 이야기해 보아요. 네, 17장 또 다른 이야기, 다른 말씀도 괜찮습니다. 네, 해숙쌤? 네. 이거 오늘 엄청난 거를 제가 약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그 얘기를 듣는 방법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들은 초감각적인 접근이 저희랑 다를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이게 되게 위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분열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초도덕적이라는 사고가. 근데 거기서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거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이라는 그거 있었잖아요. 아까 배틀에 앉을 때. 그 나쁜 생각이라는, 그 나쁜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제가 사람의 몸으로 네, 거기에 계속 이입이 되니까 동물의 네네. 관점을 이해하는 것도 인간의 몸으로 동물을 들어가게 되고 계속 그 네, 틀을 깨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또 그것도 다른 영역에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찾는 건 아닌데, 그 나쁘다는 말이, 어,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서는 수행적인 관점에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인간의 몸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음, 그, 요나 선생님께서 영상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작가가 이제 그림을 엄청 수행도 그리면서, 네네네. 그거랑 관계도 있게 지금 갑자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들어와서, 어, 네, 초도덕적인 것과 지구신의 관계가 예, 선생님이 그게 이제 한쪽인 거고 유일신과 신격 그런 부분이 한쪽이라는 거를 좀 지금 이해해 가고 있어요. 네네. 어, 유일신론이랑 되게 구별을 하려고 하고 유일신은 말 그대로 목적론의 신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명령이 미리 주어져서 그걸 그냥 수행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자,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566쪽에 이렇게 밑에 보면 어중간한 교양을 지닌 편견으로 가득 찬 유럽인이 내리기 쉬운 눈에는 뭐 약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부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초반부터 약간 어중간한 교양을 가져서 남들을 더 배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게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진짜 그 높은 수준의 영? 그 0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애니비즘 말고 뭐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잘 안 돼도 그냥 '아 예전에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내 탓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 지금 0이 지금 내가 아직 어떤 0이 들어오셨나 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마음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어제는 제가 저희 역 사당역 쪽 사는데 사당역 앞에 어떤 할아버지 그러니까 노숙하시는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막 뒤지면서 쓰레기에서 그 막 음식물을 꺼내서 비둘기들한테 막 던져 주니까 비둘기들이 막 밑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너무 더러워. 너무 싫어.' 막 '저분 왜 저래?' 이랬는데 어느 어떤 영이 '왜 저러고 계시는 걸까?' 어떤 영이 진짜 휩싸였길래 저렇게 비둘기들의 왕처럼 약간 그렇게 비둘기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저건 또 뭘까?' 약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 도덕적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더러워, 깨끗해 뭐 어, 이런 게 되게 컸다면 애기 키울 때 더 되게 심하거든요. 요즘 진짜 위생해서 막 다 소독하고 모든 게 다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게 엄마들의 막 되게 강박증처럼 되고 있는데 그 영 개념으로 보면 영을 다 빼 뭔가 표백하고 그때 도시가 표백됐다는 표현해 주셨다시피 다 소독, 표백 뭐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야겠다.' 영을. 그런저런 어, 생각이 그 재밌죠. 만물의 영. 그 귀신 있냐고 믿어? 물어보면은 믿는다 파, 안 믿는 파가 있는데 안 믿는 파가 왜 안 믿어? 이러더니 안 보이잖아 이러잖아요. 그 제가 그 앉아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네가 안 보이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막 자신 있게 말해? 뭔 개똥 같은 이런 오만한 경우가 있어. 네가 못 느끼면 없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인간 중심주의죠. 그런 거 없잖아의 근거를 겨우 그 인간의 감각에서 찾는다는 게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하나가 어 요 뒤에 가면은 말에도 영성이 이제 조금 남는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뭐 신카이 마코토 그 감독이 언어의 정원이라는 그 감독 작품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거 뭐 이런 거 작업해서. 근데 언어 이런 것도 어 있었고요. 중간에 생각 많았는데 다 날아갔네요. 아무튼 그 그 영들이 꽉 차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18장에 나중에 우리 나누게 되겠지만 재래 있지 않습니까? 재래? 그러니까 물로 씻는데 이게 결국은 영이랑 거리를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영은 가깝게 해야 되고 저 영은 멀게 해야 되고 아니면 올 때 바로 오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게 여기는 의뢰에 대해서 더 논리적으로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인류가 만드는 의뢰는 관계의 거리 조정 기능이죠,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발리에서는 뭐 어느 계절에 신에게 꽃을 바쳐 이러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 근데 그 달에만 바쳐 이러면 그 달에만 좀 가까워요,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뒤에 그 18장 의뢰는 다 겨울 의뢰네요. 겨울 의뢰. 그러니까 겨울에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좀 관계를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 나오겠지만 다 먹는 걸로 의뢰를 만들잖아요. 굶기거나 먹는 거. 이게 진짜 이상한 인간중심주의인데 신이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모티브. 그래서 그 인디언 전시에 가면은 이빨을 되게, 그러니까 그 기본 영수증 티켓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이빨이 엄청나게 많은 무슨 괴물이에요. 그래서 신상에 이빨 쓴다 이런 거가 조금 더 애니미즘적인 거고, 그러니까 입이 말도 많이 하는데 먹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개 한꺼번에 못 하죠. 저희 애가 아침에 계속 밥상머리 앞에서 중얼중얼 수다 떨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해. 여기 카프카의 단식 광대에도 나오는데 두 개를 못 한다. 두 개를. 그러니까 요런 거, 뭐 이런 걸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재미있고, 그 수정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정쌤 그리고 유리쌤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애니미즘이라고 했을 때 만물에 영이 있다고 할 때 진짜 뭐 본능적으로 딱 고정된 형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책에서도 되게 강조한 부분이 그 에테르성을 강조했잖아요. 그 담배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안개나 뭐 연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듣는 거라는 거랑 생각을 네. 해봤을 때 그 진동의 주파수 이런 것도 같이 떠올리고 그렇다면 이게 듣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답사에도 갔지만 그 장소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똑같은 말도 그 장소에 네. 따라서의 그 진동의 주파수가 다르게 들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그렇다면 그 듣는 거는 약간 좋네요.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체성 있잖아요. 네네. 그 총체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어우러짐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너무 좋네. 돌을 대고 새기는 그 선사의 그 샤먼이 듣는데, 그런 듣는 게 누가 듣는 건가, 정말로. 그 샤먼, 뭐, 이기현이라는 샤먼, 라는 그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때, 이게 듣는 게 누가 듣는 거라고 해야 될까 해서 되게, 그, 어, 총체적인 차원에서 듣고 있다 이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거기 가야 들린다. 똑같은 메시지가 여기 오면 안 들린다. 왜냐면 듣는 자리에 따라서 그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세계관 어떤 철학적 태도가 이제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도 수행적으로는 관련이 있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정리해 보시면서 느끼신 것도 많으셨을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읽을 때는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정리하고 하면서도 재밌긴 재밌는데 힘들어. 이렇게 하고서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정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전에 다시 보면은 이런 게 또 있었어.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수업 때 또 너무 다양하고 깊어지고 한 단어 한 단어 아까 그 공동의 인격이라는 말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다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그런. 심상치 않아 이 단어 좋네요. 네. 심상치 않아. 그리고 이제 인디언 그 전시 이런 데 막 너무 달려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 그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 행사 그런 것도 너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까 '왜 나는 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는 저를 붙잡는 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 네. 그리고 먹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먹기, 듣기 이게 이제 동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먹는 것은 너무 가까워진 것인 것 같고 네네. 이제 거리의 조절에 따르면 네네네. 그러니까 먹는 것은 가까워지는 행위이긴 네네. 한데 너무 많이 먹는 건 너무 가까워져서 떨어지질 네네. 못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좀 풀려나야 그 진동과 파장이 일어나는 공간이 생기니까 또 그 거리를 위해서 또
풀려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아까 선생님 그런 행위들이 계속 막 진동을 일으키고 빙글빙글 돌고 하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보내주신 책에서도 계속 그런 이런 동심원이나 이런 뭐 이렇게 회오리 발음 같은 문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여신의 네네. 언어 책에도. 아, 다 왔어요, 도착이. 예. 네,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 그렇죠. 그 여신을 저만 못 받았네요. 그런데 그 책이 좋다던데요. 좋아 보이셨어요? 그 책이 인용이 되게 많이, 김부타스죠? 마리아 김부타스인가요? 그 저자가? 그 저자가 중요한 도상학자고 신화학자인데요. 국내에 뭐 되게 교과서인가 봐요. 아, 동심원, 대칭성 문이 이런 게 중요해 보이고, 저는 그 유리쌤이 가고 싶은데 나는 왜 못 가나. 이 영들이, 영들이 너 못 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좋죠. 우리는 메인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주는 영도 없고, 우리는, 저는 뭐, 부르는 영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재밌는 포인트고. 그러니까 샤먼이 잘 들을기 위해서 훈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을 안 하기 어렵듯이. 근데 그 진짜 좋더라고요. 엄청나게 집약적인 삶이던데. 그 시를 잡는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틀엔 가도 못한다고. 근데 거기 가면 지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배틀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하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데, 너무 집중해야 됩니다. 아, 괴로워. 아무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글 쓰잖아요, 글. 요거를 이제 애니미즘적으로 어떤 나의 그 귀를 좋게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뭘 많이 똑똑하다기보다 그러면 그 연하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연하쌤의 요 발랄한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글을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한 주에 이런 정도 쓰는가 보죠. 선생님은 훌륭하시고 어, 요 마지막에 촘촘해지다, 풍성해지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제 이 단어를 조각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뭐고, 그 다음에 동화에서는 요런 걸 가지고, 그래서 연하쌤 요런 단어를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논증 아니면 내식으로 번역해내기, 요런 거를 해야 우리가 귀가 열고 위에서 찾아서 이런 단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수정쌤 이렇게 이제 수정쌤이 선생님의 말과 타일러의 말을 이제 그 구분을 하실 때 그거를 의식만 해도 이 단어를 좀 깨시니까 이게 제가 읽기에는 됐다 안 됐다 지금 드리는 말씀 느낌이 제가 맞습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책을 근데 후기는 그렇지 않은데, 저 여기서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그 요약하신 거에 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도 표를 그릴 수가 없었는데, 우리 연하쌤이 표를 그려주시는 것도 좋고, 지금 제가 그리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구신, 유일신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위가 지구신 거고, 요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요쪽에, 왼쪽이네, 왼쪽. 왼쪽 여기에 어떤 특징적 차이를 내가 놓느냐,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신 중에 가장 큰 게 528인데, 지구신 단계에 친척 개념 쓴다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왜 할아버지가 돼 있냐? 아까 우리 요약에 나왔는데, 바람이 할아버지다 그러면, 이거 바로 혈족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그냥 바람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람 할아버지 이러면 이게 문제가 조상이 되니까 나랑 직접 관계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구신 전 단계 뭐냐면 위대한 조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런 게 신격이랑 혈족 관계로 들어가는 언어 쓰기 이렇게 되는데요. 유일신에서도 비슷하죠. 성부와 성자와 맞나요?
제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 기독교에서 저는 정말 성경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그 그런데 부자 관계로 이 유일신과 관계를 맺는다라든가 여기 친족 관계로 맺는 게 뉘앙스가 약간 달라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그 이게 그 다음에 저승 개념 있지 않습니까? 저승 개념. 저승 개념 이런 것도 보면 알지만 사실은 죽은 할아버지 최초의 신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가지고 뭘 가르쳐 준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접할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문화인데, 그게 아니고 모든 좋은 것은 기원에 다 있다거든요. 요런 패턴의 사고가 아주 강화된 것이 신화인데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도 그렇고 레비스트로스가 소개하는 문문제사의 신화는 원래 너무 좋았는데 지금 약간 망했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니면 현대 산업사회는 모르겠네요. 요새는 종말론도 너무 세니까. 가다 망할 거야. 이런 것도 되게 세는데. 좀 가면 진보 이런 거는 이후가 더 좋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추억론은 아닙니다. 요 개념 자체는 영원 개념이 있어서, 어, 재밌는 개념이고, 제가 정말로, 그 머리를 식히려고 테넷을 봤는데, 테넷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만들고 인터스텔라 만든 그 감독의 그 테넷이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면 내용은 하도 그 이후로 온갖 영화 해설 유튜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알 것 같기도 한데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영원성 개념 이런 거 이해하는 영화 같기도 해서 좋던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대한 조상이 모든 걸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모든 건 다 갖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0쪽에 그러다 보니까 신화나 동화나 이 무문자 사회에 굳이 말하자면 대칭성 아니면 지고신 개념이 활발한 데는 노인의 표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노인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은 우리가 했고, 여기 예로 1억 먼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좀 더 하면은 이게 어디 붙었고 이런 거 알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인디언 전시를 딱 들어가면은 지도가 큰 게 나오거든요. 그 지도를 하나 사진에 캡처해가지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 북미 인디언 부족이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그런 게 좋아서 여기 의외로 북미 인디언 많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어, 그 용 나오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뒤에 아마 선생님들 페이지 찾으실 텐데요. 숭배는 악으로 한다 이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가면은 이게 576에 보면은 576에 보면 첫 번째 문단 넷째 줄에 찾으셨죠? 576에 신에게는 어떤 희생물도 바치지 않는데 그가 뭐가 필요하길래 그에게 뭐를 바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존재. 그래서 바친다면 그 악에게 아니 이게 재밌었습니다. 숭배를 한다면 악에게 한다는 게 악마 숭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독특한 점. 해숙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숭배는 악마에게 신해야 될 건 악마지 신이 아니야. 선한 신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달래야 되는 거라고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네, 그리고, 어, 네, 네.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착한 신한 아니 그 냉정하게 생각해서 걔는 원래 나한테 잘해주는데 걔한테 왜 빌어? 나한테 뭐 요런 부분이고 윤리는 아까 토론을 했습니다. 좋다, 좋다. 요래 가지고 이제 10분 동안 충분히 쉬어보자요. 네. 그리고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